근데 생각이 강하면서 진짜 강하려면 아니, 저는 약간 감정에 약간 지배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고 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없다 이거지. 전체를 다 속일 순 없지. 그렇게 못하면 실전화 안 된 거야. 아까 말씀하신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요? 네. 애국지사시네. 저는 약간 자녀 양육에 대한 우월감이 좀 있어요. 아, 예. 네. 그럴만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딱 오면서 그 생각의 끝이 결국 내가 듣는 말들로까지 가더라고요. 네. 내가 보험 영업을 이 정도 했는데 11년? 11년은 아니고 이제 횟수로는 9년이에요. 9년. 9년을 했는데 일을 제대로 한 건 7년 정도고 2년은 뭐 그냥 네.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막 돈을 벌어야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이 정도로 버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아이들도 좀 크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항상 그냥 뭐 급여에 뭐 한 5, 600 요 정도 선? 왜 이렇게 더 높이 되어지지 않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간편지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그걸 좀 한번 넘으려고. 그럼 뭐 그 넘을 때 넘는 사람들 대비 시간적인 건 채우신 네,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남들 15시간 일하는 거 나는 2시간, 3시간만 일하면 약간 이런 그래서 그렇게 그냥 딱 짧게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일을 조금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일 큰 쉽게 되면 쉽게 하면 되죠. 그게 약간 요령을 좀 피우는 스타일인 거죠 제가. 네. 그러니까는 뭐 보험으로 예를 들자면 3만 원짜리 10개 안 하고 30만 원짜리 하나 하고 딱 끝내고 이런 예, 그렇게 하고 하루 일하고 9일 쉬고 뭐 이런 예. 근데 이제 저는 쉼이 어쨌든 아이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제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게 이 코칭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끈기가 좀 없고 열정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그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한테 그냥 딱 바로 나왔던 답은 지속적인 것?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열정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산을 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럼 열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열정이 아니다라는 건 그날 알은 거죠.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라는 일단 개념은 잡혔고 이론적인 건 알았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내 의지나 이런 것들로 되어질까라는 이제 그거는 저한테 이제 오는 이제 그런 물음표인 거예요. 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어차피 저 아닌 사람은 못 바꿀 거고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면 안 바뀔 거고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도 제 생각이 조금 강한 사람이라서 계속 물음표는 조금 이렇게 찍히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강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강하면서 진짜 강하려면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강할 만한 이유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강한 거지. 그게 없이 강해봤자 강한 척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 얼마 없이 강한 것뿐이고 의미가 없죠. 그거는. 자, 열정도 한번 말씀하신 것 중에 열정이 뭐예요? 그럼? 열정이요? 네, 그때 말했나? 신 안에 있는 상태. 네, 신 안에 있는 상태. 그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엄청난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완전 제가 오늘 계속 주구장창 얘기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완전히 그 상태로 계속 쭉 있어야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안 되는 이상 근데 그렇게 쭉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계속 그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 상태로 쭉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몇 개 볼게요. 이거 본인이 쓰신 건데 마음 통제가 되는
전 약간 감정에 약간 지배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예체능을 해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었고, 일부러 더 그렇게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어떤 목표를 써놓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자괴감이나 그게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는 거네. 네, 미래를. 그래서 그냥 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도 엄청 1등, 2등 하는 사람들은 제 목표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냥 저와 같은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수준에서 거기서 1등을 나는 하는 거지. 막 너무 왜냐면 저들을 쫓다가 제가 오히려 나고가 되는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안 됐을 때 그렇게 실패감을 맛봤을 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너무 좀 길게 되는 편이고.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누적해 오면서 네네네네. 자신의 지금 패턴이 네네네. 너무 최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한계 설정을 좀 해놓은 상태로 뭔가 약간 안정적으로. 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좀 심란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의 자신으로 미래의 모습을 다 상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최소한 MDRT 아니니까 아니면 뭐 TOT 아니니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도 못할 거다. 지금 집이 뭐 없으니까 10년 뒤에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아닌데 못할 거다는 아니지만 지금 실패했으니까 나중에 또 실패하겠지. 뭐 말이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아무튼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많은 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제 말씀은. 네. 근데 이런 설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험에서 뭐 처음부터 뭐 엄청난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뭐 축복된 뭐 부모님 빚에서 하나하나 다 모든 게 충족되고 원하면 다 이뤘고 뭐 이런 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 그러면 대부분 다 한계 설정이 누구나 인간이면 다 있는 건데 그 정도가 다르지. 깊이 정도가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본질에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오늘 들은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계속 저의 과거가 생각을 이제 조금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의문점을 풀었던 거, 내가 왜 계속 이 일을 꾸준히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 3년이라고 1년씩, 뭐 3년이라고 6개월씩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게 뭐 결론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안 되는 상태였고 저는 계속해서 그게 당연히 안 됐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구나가 일단은 최종적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예. 약간 요령 피우면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지.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이 지금 원하는 어떤 뭐 돈이 됐든 뭐 풍요로움이든 뭐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딱 하나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져요. 제가 구구단창 얘기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그것에 대해서 그걸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돈 버는 부분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있는 부분 모든 걸 다 동일시해서 이렇게 똑같은 룰로 봤을 때 그 힘이 커지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표현으로 요령을 피우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요령을 피워서 정말 뭐 대단하게 했으면 정말 요령이야. 남다른 요령일 수 있는데 남다른 것도 또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남다르게 만들었을 때 요령이라고 말할 가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 지금 어떤 자신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내가 입으로 꺼낼 모든 단어들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랑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도. 육아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모르는 애들 할 수가 없어. 그냥 싸질러 난 거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빼먹었는데 뭘 어떻게. 요즘도 보세요. 그냥 지 자식들한테 막 그냥 핸드폰 막 주고 그냥. 지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못 만드니까 줬겠지. 만약 줬으면 그걸 왜 줘. 안 주고도 지가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지가 모르는다 뿐이지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잡스럽고 한계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지 쓸데없는 요령 이런 얘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요령이라는 얘기 해봤자 뭐가 돼요. 그렇죠. 그냥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탁월하게 만들면 남들이 쟤는 요령도 있다. 왜냐면
우리 10시간 하루에 일할 때 그지? 쟤는 5시간, 2시간만 일해도 우리가 버는 거 더 버네. 그때 요령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스스로 난 요령을 뭐 있게끔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된 애들 중에 요령이 있는 애가 없다 이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아요. 아니 근데 그동안 제가 그랬다라는 건데 또 듣고 보니까 그렇게 뭐 말하기도 좀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럼요. 계속 말했지만 일 그만두고 뭐 할 거냐. 요령을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해보세요. 진짜 일 안 하고 뭐 할 건지. 어쨌든 고도의 친구가 우리 상태 멋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일로 그것도 못 하는데 그 다른 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밋밋해서. 그리고 애 키우는 거에서도 고도의 친구가 우리 상태 진짜 잘 만들면 네. 부모 안 존경하는 또라이는 없어요. 그걸 다 못하니까 자식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집안에서도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누가 뭐 무조건 억대로 가래. 어느 정도만 벌어도 그냥 그 상태에서 자기가 당당하고 애들 앞에서 고도의 친구가 우리 상태 잘 깨어지지 않게 잘 확실하게 교육하고 당당하게 할 거 하면 뭔 문제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지. 그치. 누가 돈 애들이 뭐 못 번다고 부모를 개무시해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 기저에 항상 그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다 보니 내가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런 게 그것도 이제 스스로 네. 그 남들이 마구잡이로 준 거에 최면 그런 상태에서 거죠. 네, 잘못 받아들여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지만 최면을 이해 못하고 무의식 파악 못하면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바꾸는데 나는 바꿔왔던 이유가 이게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바꾸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갖고 계신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걸 되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둑놈 흉포가 너무 커요. 네. 마찬가지로 김라님도 그런 부분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부자들의 특징 중에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있으세요? 자신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 흉포라고. 이게 없이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이 습관이 제대로 젊었을 때부터 박히지 못하는 애 중에 부자 된 경우는 없다고. 그냥 아예 없다고. 이 습관이 안 들어지는 상태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며 뭐 다 착각인 거예요. 뭐랄까 이게 좀 세게 말하면 거지근성일 수도 있어. 그냥 뭐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지길 바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지 거지근성이 조금씩 있다니까요. 아예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지근성이 있으면 지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전부 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상태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쵸.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쵸. 어쩌다가 어리버리한 놈 한두 명은 속일지언정 그죠? 전체를 다 속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법칙대로 따라가면서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주어질 것을 네. 알고 있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가만히 있는데 뭔가 될 거다. 이럴 리는 없지. 그럴 리는 예, 없죠. 예, 예. 그럼요. 마음의 통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통제.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우선 뼈대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감정 통제에 사실 뭐 다 안 되지. 몇 명이나 돼. 그러려나? 인생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무슨 네, 네. 감정 통제 개뿔. 그렇지. 인간 뭔지도 모르는데 지가 맨날 만난 인간 설명도 못하는 애가 네. 감정이 불안정한 게 당연하고 통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뼈대부터 딱 있어야지만 되고 무의식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방법들을 모르니까 네. 뭐 하루하루 갔는데 통제가 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네. 점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러고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네, 맞아요. 그럴수록 더 심란해져 나이가 들수록. 네. 젊었을 때는 그냥 젊으면 힘이라도 있으니까 네. 젊은데 뭐 젊으시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간다면 더 힘들지. 예.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건가. 이런 거. 풀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쓰는데 안 돼요. 그렇지? 뭐 망한 사람 중에 노숙자 중에서도 네. 나보다 더 노력해서 망한 노숙자도 있을 거라고.
인간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도 안 되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망했어. 그리고 제 지식이 설명도 안 되는 애가 노력이라는 걸 한다고 착각해서 망했어. 네. 그러니까 우선 뭐 애국지 사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기 좀 그런데 4명을 네. 키우고 계시니까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육아 담당을 하세요? 남편분하고 좀 아, 제가 다 했어요. 혼자 다 하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남편 잘 못해요. 그래요? 오케이. 잘 못하고 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럼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좀 한계 일할 때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네. 아니,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지금 딱 집중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네. 왜냐면 주구장창 계속 할 수도 없고 네. 애들 때문에도.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에서 뭐 어디에서 다 뭔가 이렇게 조금 잘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래. 네. 그날 그래서 그날 사실 3일 정도 한 3, 4일 제가 약간 이렇게 좀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주를 듣는다고 이게 되어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오늘 들으면서 아 빨리 이걸 습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령을 피우면서 살긴 했지만 그 방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본질적인 거 다 알고 가면 좀 되어지려나 뭐 약간 이런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 되어지지. 네. 제가 말했지만 제가 못 바꾸면 아무도 못 바꿔요. 예를 들어서 열정이라는 것도 네. 정말 말로 그치지 않고 네. 진짜 이거 열정 신하님 모습으로 화할 수 있다면 네. 자녀 교육은 끝난 거예요. 그쵸. 좋게 그냥 뭐 말로 해 보여주는데 그리고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신을 무시하고 그쵸. 개풀 메타인지적으로 완벽하면 네, 네.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에요. 왜냐면 나만큼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거든. 명확하지. 내가 하는 모든 네. 말들이 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래서 열정 다 갖고 싶지 그죠? 네. 안 갖고 싶은 또라이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대표들 만나서 정말 열정 있게 사는 게 대표님 필요한데 요즘 네. 열정이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쵸. 네. 대표님처럼 열정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강의를 해주시면 그죠? 그 네. 직원들을 네, 교육할 네, 때 네, 네. 엄청나게 좋으실 겁니다. 네. 다 더 적용할 것입니다. 그게 뭔데 막 그지? 네. 그때 알려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모든 게. 그리고 그쵸.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설계사 다 그쵸. 예, 그냥 보통 그냥 뻔한 애가 아니네. 네,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개만 하면 그냥 다르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 감동시키는 게 너무 쉬운 거지. 사실 뭐 보험으로 감동을 바로 줄 수 있는 건 없어. 그쵸. 지 가족 누가 잘못해서 정말 뭐 뭔가 이 혜택을 봤어야지 감동이 오지. 그때는 오지. 그러면 그거는 설명해서 느끼게 해주는 정도로 하면 되고 내 개인적인 나 인간으로서 감동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말한 모든 레퍼토리가 다 그렇다고. 이게 대단한 건데. 네, 진짜. 네, 일맥상통하게 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제대로 아시라는 거지. 네네. 네. 어떤 단어를 딱 들었다? 그럼 이걸로도 최면을 시켜야 돼. 그렇게 못하면 실전화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자녀도 4명 낳는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와 네. 뭐 더 대단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남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노하우가. 네. 그럼 책 쓰면 팔리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쓸 수 있을 정도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을 때 최면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책임감 뭐 이렇게 해도 그 얘기를 갖고 얘기를 내가 풀어주면 최면이 돼. 네. 감동을 하고. 근데 남들은 그냥 단어만 존재할 뿐 네네네네네. 상대를 최면시킬 수는 없죠. 지금 그 열정이라는 단어의 그 새로운 제가 알게 된 그 뜻이 저한테 이렇게 네. 확 그러니까 최면이 되어진 거죠. 그치. 이런 그걸 발상. 남들도 회장이라고 안 받을 것 같아? 다 받지. 그쵸. 그걸 설명할 때 생뚱맞게 하지 말고 필요성을 인지시키면서 네네네네. 딱 하면 그냥 최면 되는 거야. 갑자기 뭐 딱 들이닥쳐서 그런 거 아니고. 열정이 뭔지 알려드릴게 이거 미친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어차피 이자는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치면 될 거니까. 고도중급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다 아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죠. 예,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독서가 뭐예요? 독서. 그럼 남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책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서는 제어 창출의 기술이에요. 아, 지원. 제어 창출의 기술.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애들은 책을 안 봐. 그렇네. 자본주의에서 독서가 제어 창출의 기술이라는 거 못 깨우친 애가 미쳤다고 책을 봐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독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이 맞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도 똑같아. 맞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이퀄 성적 향상의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퀄이었지? 그럼 해. 열심히 일 안 하는 애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 일이 제어 창출, 어떤 생산성 증대, 기쁨, 이런 보람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그렇지. 이퀄이었으면 그치. 미친 듯이 그럼 해요. 그죠. 예, 예. 독서도 제어 창출 기술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맞네요. 다 똑같다니까 이유는. 나는 이거 아니까 했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저는 얘기하는 모든 걸 갖고 다 참여시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들이. 근데 앞에 만나면 참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막 계속 그거 하다가 그냥 사인하고 가면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우월감이 장난 아니게 느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내가 준 거는 진짜 우월감이 왔는데 네. 그거만 탑재하고 또 노력을 안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지.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효율을 따져야 돼. 네. 지금 입장에서는 효율을 안 네. 따질 수가 없어. 네. 안 따지는 것도 웃기는 거지.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 상대해서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상대해서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다 완전히 이해해서 그걸 활용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오케이. 해야 되는 거. 네. 오케이. 미션.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태어난. 인생이? 인생이 아니야. 고도와 집중.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네, 그렇죠. 내 인생에서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과정.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인생 분야에서.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가는 과정. 네, 이다. 오케이. 인간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원하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가 반드시 되어지는 존재. 이런 게 바로바로 뒷값으로 언제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계속 생각해야 되겠네요. 계속. 네네. 그러니까 입으로 되뇌야 돼. 네네. 계속.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 볼 때 실제 그런 느낌이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될까요? 그걸 딱 캐치해서 상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캐치가 좀 덜 되더라도 네. 두 번, 세 번 만나면 캐치가 되지.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지. 근데 한 번 만나서 이런 거 모르는 놈들은 이 사람은 설득이 안 된다. 끝. 네네네. 알겠죠, 차이를. 네. 근데 나나 내 제자면 당연히 그죠? 그럼 무조건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될까요? 더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우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내가 알려준 거는 네. 완벽하게 소화하기예요. 소화도 알겠어요. 네. 딴 거 더 바라지도 않아. 네. 이거 결국 제가 이렇게 되뇌이고 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최대한 내가 바라는 거는 그 느낌을 갖고 최대한 실전으로 그렇게. 뭐 증명 안 하면 개 별로 없잖아. 그쵸. 계속 이렇게 실전으로 하는 거를 지금은 내가 첫 주차에는 이만큼, 두 번째 주 이만큼, 세 번째 주 점점 많아지겠지만 이걸 다 그때마다 이만큼 가진 상태에서도 실전하고 이만큼 갖고 있는 상태에도 실전하고 점점 알겠죠. 계속 무조건 그 상태로 계속 실전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것이 저는 그냥 일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오늘 강의 중에서 하신 말씀이 어쨌든 삶의 각 영역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역할의 자리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신 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거를 막 집중하고 몰입해서 내가 돈을 막 잘 벌어야지 이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습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그게 그냥 되게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조금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